부서실에서 보는. 잘했어요. 자, 일단은 뭐 고3이 된 걸 축하합니다. 일단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사람의 대열에서 벗어났죠. 고3을 사람이라 그러면 안 되지. 공부하는 기계가 돼야지. 그치? 근데 너 그거 알아? 전 세계 고3이 다 그렇다? 우리나라 고3만 그럴 줄 알았지. 나도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전 세계 고3이 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 반인데, 자 봅시다. 우리 제가 이제 뭐 수능 기출을 풀게 한 이유는 있겠죠. 그죠? 문제를 보게 되면 일단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죠? 앞단원 틀리면 안 되는 거 강조하지 않았나? 선생님 늘 얘기하는 건 앞단원 틀리면 안 된다는 거 강조를 무지하게 합니다. 이거는 강조를 안 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킬러에만 꽂혀가지고 1년 가버려. 그걸 많이 봤어. 아니, 강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앞단이 중요한 게 왜 중요해? 쉬운 건 안 중요하고 어려운 건 중요한 건 어디서 나오지? 세상에 그런 법칙은 없어. 모든 문제가 한 문제 한 문제 다 중요한 거야. 여러분 인생에 걸린 건데. 앞단원 틀린 건 반성해야 돼. 제가 킬러 단원 틀리는 건 내가 뭐라 안 그래요. 사실. 어렵잖아. 그런데 앞단원 한 개 이상 틀려버리면 나머지 희망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아? 물론 저는 수업을 뭐 문제풀이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킬러 문제 질문이 나오겠죠. 난 그것만 풀어요. 거의 뭐 1년 내내 킬러 문제 풀어도 돼. 그래서 빤하잖아. 화학 반응식, 중화 반응, 화학 반응식, 중화 반응. 이러다 끝나. 모의고사 반응 다 그래. 일주일에 6회를 나눠주지? 거기에 빤해. 19, 20, 19, 20, 19, 20 풀다가 난 끝나. 선생님 수업 준비도요. 19, 20, 19, 20면 풀고 그냥 수업 준비 끝나. 근데 그거는 내가 수업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앞단원 틀리면 안 되잖아. 알았어? 내가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그럴 것 같으니까 내가 강조는 해드리겠지만 항상 기억해.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건 17번까지는 다 맞아야 돼.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3페이지까지야. 어떤 시험도 3페이지까지는 다 맞아야 돼. 화학 시험은. 다른 건 안 그렇지만, 다른 건 이제 과목, 단원별로 다르고 그렇지만, 화학은 적어도 3페이지까지는 풀 수 있는 문제가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3페이지까지 맞추려고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그 다음에 킬러 문제야. 그러니까 킬러 문제를 통해서 내가 고득점을 얻고, 고득점을 통해서 좋은 대학도 가고, 뭐, 여러분이 원하는 의대도 가고, 약대도 가려면 17번까지 다 맞아야 되는 전제 조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알았어? 자, 그리고, 문제를 풀어주면 알다시피, 이게 불수능이었죠. 맞죠? 여러분 때는 모일 가능성이 높아. 굉장히 높은 게 물수능일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불수능이 나아. 뒤따 어려우면 나아. 그러면 조금 한 놈들은 혜택이라도 보는데 이놈의 물수능은 혜택을 못 봐. 공부를 한 놈이나 못한 놈이나 다 혜택을 못 보는 거. 못한 놈들은 어차피 지 인생 그렇게 가는 건데 열심히 한 놈들도 혜택을 못 보는 게 물수능이야. 근데 뭐 듣자 하니까 2012년도에 10일인가? 불수능이어서 2012년도에 평가원 원장이 바뀌었대. 요번에 잘린 거 알죠? 들었어요? 평가 원장이 잘렸어요. 평가 원장. 왜냐하면 이제 오류도 있었고, 그 다음에 불수능이라서 잘렸어. 한국교육평가원, 수능 내는 기관. 그래서. 어렵게 되면 잘려요? 네, 잘려요. 잘리죠.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질 사람이 그 사람밖에 더 있어.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왔대요. 선생님 왔는데 그 사람이 물수능 했던 때 평가원장이래.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왔대. 그래서 가능성은 물수능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야. 학교 선생님들과 또는 일선에서 있는 우리 같은 강사들의 의견은 내년은 물수능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물수능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지. 올 1등급인데, 그러니까 수능 만점인데 서울대를 못 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알았어? 자, 물론 수시로 가는 게 좋겠죠.
수시로 가려고 열심히 했죠. 내신도 뭐 열심히 하고, 뭐 내신 못 보면 질질 짜기도 하고, 뭐 그랬을 거야. 일단 수시를 먼저 얘기하되, 수시를 간다 하더라도 최저는 맞춰야 되겠지. 그러니까 수능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수능에서 화학을 또 우리가 얘기하자면, 화학은 제일 좋은 게 다 맞으면 되겠죠. 그래, 다 맞지 못한다면 한 개까지만 틀리자라는 거야. 그럼 한 개를 틀리기 위해서 내가 앞에서 선행했던 얘기들 알죠? 17번까지 다 맞고, 그 다음엔 셋 중에 두 개는 맞춰야지 한 개를 틀려. 셋 중에 두 개는 맞출 수 있어.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시간 세이브가 필요해. 타임 세이브.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 뭐냐면 이거 17문제 15분. 17문제를 15분 안에 풀어내야 돼.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지금 문제 풀어봐서 알다시피 1페이지 한 2, 3분밖에 안 걸려. 1페이지 푸는데. 맞지? 2페이지도 뭐 한 5분 정도 걸려. 그지? 3페이지 계산 몇 문제 있어. 하지만 어려운 계산 아니고 연습만 했다면 15분 안에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야. 그런데다가 17번의 동위원소 문제가 어렵게 안 나왔다. 평가원 뭐냐면은 6월, 9월 평가원 문제에서는 17번인 동위원소 문제가 어렵게 나왔어. 그래서 그걸 수정을 한 것 같아. 그래서 어렵지 않게 나왔던 게 17번이야. 알겠지? 그렇다면 18, 19, 20에서 뭐 1등급이 결정되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그럼 이 중에서 두 개만 맞추면 확실하게 1등급. 18번, 뭐 19번 중에 두 개를 틀으면 45점 아니야. 그지? 45점 1등급이었지. 근데 간당간당 했을 거야. 46점, 45점 이랬으니까. 알겠어? 그러니까 적어도 세 문제 중에 한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야. 근데 세 문제 중에 두 문제가 틀리면 1등급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17번까지 문제 다 맞춰야 되는 건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야죠. 근데 이 중에 쭉 봐봐. 틀렸어, 안 틀렸어? 개수 보니까 앞에서 틀렸단 말이야. 그걸 반성해야 돼. 지금 선생님이 풀어줄 거는 킬러 문제를 풀어드립니다. 이건 이런 문제니까 이렇게 푸는 거예요라고 알려드리는데, 그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이 이런 연습을 하자? 뭐 근데 나하고는 중화반응 연습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맨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였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조금만 연습하면 돼요. 너무 서두르지 말고. 대신에 지금 나눠드린 교재가 뭐냐면 사설 모의고사입니다. 2반이 이제 일단 사설 모의고사 여러분 기출문제를 풀었다 가정을 하고, 근데 기출문제를 제가 안 풀진 않아요. 언제 풀 거냐면 6월 넘어서 풀 겁니다. 알았어요? 왜 한 번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기출문제는 그때 가서 자 푸세요. 그러면 기출문제 풀어가지고 와서 대비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전에는 사설 모의고사를 가는데 단원별 모의고사가 두 권이 있어요. 그거 파트 1이죠. 예, 파트 2가 있고, 파트 1은 좀 쉽고 파트 2는 좀 어렵고, 예, 이렇게 돼요. 그럼 파트 1 먼저 풀고 파트 2 풀려서 단원별 모의고사를 먼저 합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엔 이제 풀 세트로 돼 있는 모의고사를 제가 또 만들어서 드리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양은 많아요. 알았죠? 그래서 다음 주까지 몇 단을 풀어와야 되냐면 1단원, 2단원을 풀어와야 돼. 100문제. 괜찮지? 자, 그러면 1단원, 2단원에 1단원은 어려운데 2단원 쉬우니까 가능해. 자, 그 다음 주엔 3, 4단원 풀어오는 거야. 그러면 3단원 쉬운데 4단원 어렵지? 그러니까 풀만해요. 알았죠? 그래서 그걸 2주 만에 해치우고 저기도 2주 만에 해치웁니다. 한 달 안에 총 몇 문제를 푸냐면 대략 400문제를 풀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뭐 충분히 일단은 워밍업은 됐겠죠? 그러고 나서 풀 세트로 들어가요. 알았죠? 그때도 굉장히 많은 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주요 기관에 해당하는 사설, 뭐가 대성, 종로 이런 것들 있죠? 그걸 먼저 풀고요. 기출문제 풀고 나서 수능쯤 가서는 뭘 할 거냐면 안 풀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거 있잖아. 시대인재 문제 이런 거 있잖아. 그지 발사회 같은 문제. 근데 여러분은 원하더라고. 예, 그래서 그거 이제 풀 거예요. 그래서 1년 컬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질문하시면 되고, 질문의 유형은 동일하죠? 여기 내가 알죠? 선생님. 선생님만 쓰는 방법. 요거. 메모지 가져가서 내면은 선생님이 거기에 맞춰서 하고,
질문을 받아줄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잘 쫓아오면 연습도 많이 하고 그렇게 될 텐데, 물론 여러분이 바쁜 건 알아. 수학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고3 왔더니만 알던 것들도 모르겠고 점수는 안 나오고 그런 거 다 알아요. 근데 그렇다고 서두른다고 되는 일은 없어. 차근차근히 하고 그 다음엔 본인이 할 수 있는 체력이 되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해. 체력을 안배하는 것도 되게 하나의 실력이야. 알았어? 뭐 열심히 지금 뒤지게 해가지고 아프면 아무 소용 없어. 알았지? 그런 거 생각하게 하면서 공부를 하시되 프로만큼.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다음 주에 다 해결하지는 못할 거 아니야. 질문이 한 200문제인데 100문제인데 질문이 40개야. 내가 1시간에 어떻게 40개래? 그러니까 천천히 슬로우 다운 될 거예요. 아셨어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여러분 열심히 풀어야 돼. 자, 우리 보영이가 하나도 안 풀었어. 근데 소리가 한 3개 있어. 승규가 한 2개 있어. 그럼 5개 풀고 끝나는 거지. 그럼 보영이는 10개가 있는데 지는 안 푼 거야. 그럼 넘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럼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다른 애들 다 풀었는데. 그러고 나선 전 과정은 촬영을 해요. 보이죠? 뒤에. 선생님 요번에 150만원짜리를 소니 걸 좋은 걸 하나 샀어요. 화질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 과정을 촬영을 합니다. 촬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족한 거 있으면 카페에 들어가서 그 촬영본을 보시든가 이런 식으로 보충을 하시면 돼요. 알았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안 풀어왔기 때문에 지금 풀었던 문제를 제가 풀어드리는데, 뭐 질문하라고 그러면 빤하죠. 18, 19, 20. 지금 많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문제를 못 풀었더라고요. 시간이 부족했죠. 그죠? 선생님 왜 17문제 15분이 왜 중요한지 알겠지? 시간이 부족해. 뭐 이게 어렵다는 게 아니야. 시간이 부족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문제는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20번 문제 보세요. 자, 20번 문제는 뭐 이런 거예요. X몰 농도의 H2X가 있고요. 0.22몰 농도의 YOH가 있고 0.3몰 농도의 GOH2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가산하고 이가연기가 포함되어 있는 문제야. 뭐 참신하게 냈어요. 그러고 나선 1은 산성이다. 오케이. 액성이 주어졌네요. 산성이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얘기한 거 있죠? 일단 구경권 이온을 쓰고 보라 그랬지? 그러면 1번이 산성이니까 X2- 있을 거고 Y 플러스 있을 것이며 H 플러스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뭐 얘는 마이너스 2가고 얘는 플러스 1가니까 어차피 몰 수비는 1대 2가 돼야 돼. 그지? 근데 이거 내지도 않았어. 너무 쉬워서. 그 다음 거 봐봐. 2번. 2번 용액은 뭐라 그랬냐면 모든 음이온과 양이온의 몰수비가 2분의 3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뭘 해봐야 될까? 뭘 해보긴 무조건 액성을 판단해야죠. 알았지? 주어진 자료를 이용해서 액성을 판단하는 게 먼저예요. 그럼 그 액성이라는 게 이거잖아. 산성이냐? 중성이냐? 염기성이냐? 셋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이제 쭉 구경권부터 써보자. X2- Y 플러스 그 다음에 G 플러스. 산성이라면 H 플러스가 있을 것이고요. 중성 X2- Y 플러스 G 플러스. 염기성 X2- OH- 그 다음에 Y 플러스 G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네를 판단하려면 어차피 이 자료를 이용해야 돼. 그치? 그러면 이제 몰수
B가 주어졌기 때문에 적어도 주어진 자료에서 몰수 B는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 상과 연기를 나누었을 때 농도하고 부피가 주어졌잖아. 그지? 2하고 3의 부피가 100ml인 건 일단은 여기서는 중요치 않아. 어차피 이거 다 더하면 100 되잖아. 싹 다 더하면 100 되는 거 맞지? 그지? 자, 그러니까 같다 이거지. 이거 두 개 더하면 같잖아. 그지? 그래서 두 개 다, 얘네들 다 더했을 때가 100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농도하고 부피가 주어졌으니까 이걸 곱하면 뭐가 돼? 몰수가 돼요. 이 물질의 몰수. 그럼 0.2에다가 0.4를 곱하면 얼마가 돼? 0.8A가 되고요. 0.3에다 0.2를 곱하면 0.6A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얘들은 몇 대 몇이라고 보면 돼? 4대 3이라 봐. 일단은 상대적 숫자로 구하죠. 0.8에 0.6을 쓸 필요는 없죠. 그죠? 뭐를 판단하기 위해선? 액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 그렇다면 4, 3이야. 이게 4개 있는 거죠. 구경코는 4개. 그지? 그 다음 0.3몰 농도 GOH에서 G2 플러스 몇 개라고 보면 돼? 3개라고 보면 돼. 알겠죠? 자, 그럼 중성부터 일단 볼게. 이렇게 되죠? 그럼 음이온과 양이온의 전하량의 합은 같아야 돼. 그러면 이렇게 되면 G2- 몇 개 있어야 될까? 5개 있어야 되겠네. 그러면 2분의 3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 그잖아. 여기는 음이온의 몰수와 양이온의 몰수비가 2분의 3이니까. 그러니까 일단 뭐는 안 돼? 중성은 안 돼. 알겠지? 자, 가보자. 이게 4, 3이래. 자, 4, 3이면 여기가 양이온 요 두 가지밖에 없잖아. 그 양이온이 7개라는 뜻이네. 맞지? 그럼 양이온이 7개래. 양이온이 7개면 음이온은 몇 개가 돼야 돼? 3분의 14가 돼야 되겠다. 그죠? 그럼 3분의 14. 그러면 3분의 14라고 했을 때 양이온과 음이온의 전하량의 합이 같을 수 있나 없나? 자, 얘는 아주 작고 얘가 대부분이나 했을 때도 얼마가 돼? 3분의 28이 음이온의 전하량의 합이야. 이건 얼마니? 일단 10이잖아. 그지? 때려 죽어도 10이 안 나와. 아니네. 그러니까 산성이나 염기성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중성이나 염기성이 아니라면 뭐라고 봐야 돼? 산성이라 봐야 되는 거지, 당연히. 이해됩니까? 그래서 2번 용액이 산성이라는 걸 판단하는 게 맨 먼저 일어나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럼 잘 봐봐. 일단은 양이온의 합이 7이야, 그죠? 양의 합이 7이니까 2분의 3으로 보지 말고 4분의 6, 이것도 양이온이 너무 작아. 그 다음 뭐 하면 될까? 6분의 9 하면 되겠다. 그지? 그지? 6분의 9를 하면 2분의 3 나오죠? 그지? 그럼 9가 양이온의 몰수야. 그러니까 4, 3, 2가 되고 여기는 6이 되면 되겠다. 자, 그러면은 양이온과 음이온의 전하량의 합은 동일하면서 밑에 주어진 몰수비를 만족을 하죠. 이해되나? 자, 그러면 저는 중성 염기성이 아님을 보여드리는 거죠. 왜? 수업을 위해서. 여러분은 실제로 선생님이 이 문제 풀 때 바로 이거 가지고 산성이만 알았다고요. 자, 4, 3까지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지. 이게 4, 3이면 이게 6분의 9면 딱 6분의 9가 나와버린다고. 그럼 산성이랑 놓고 가야 돼. 시간이 없어. 이걸 언제 이렇게 확인하고 있냐. 근데 공부할 때 확인하는 거죠.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의 어떤 스킬과 그 다음에 느낌 같은 것들이 필요해. 시간이 부족할 때. 그렇잖아. 그래서 6분의 9를 보고 바로 산성임을 확인하는 게 제일 빠르지만 일단은 왜 안 되는가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럼 구했어. 다 구한 거야,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뭘 할 거냐면 V를 구해야 돼요. V가 몇 ml인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X하고 B를 갖다 구하라 그랬지만 실제로 X와 B를 구하려면 V도 알아야 되고 A도 알아야 돼. 결국 다 구하라는 뜻이야. 나쁜 놈들. 다 구해야 돼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용하냐면 1과 2가 모두 산성인데 이때 음이온은 동일하게 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음이온의 농도의 합이라는 건 뭘 뜻하니? 결국은 X, E-의 농도와 같은 거야. 몇 번에서? 1번, 2번에서. 그러면 X, E-의 농도 B가 5대 4예요. 그래서 X, E-의 몰농도 B를 이용해서 V를 구할 건데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수입니다. 일단 부피는 1번 용액은 얼마가 되냐면 V 플러스 20이 되죠. 2번 용액은 2V 플러스 뭐 6A인데 그냥 100이야. 주어졌잖아 100이라고. 몰수만 따지면 되겠다. 자, 몰수를 어떻게 보냐면 얘네들의 부피가 동일한 몰농도의 H2X가 V, 2V니까 몰수비는 1대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1대 2가 되는 거죠. 얘가 몇 대 몇이에요? 5대 4입니다. 아셨어요? 자, 그렇게 되면 V를 구할 수 있어, 없어? V를 구할 수 있죠? 자, V가 얼마 나와? 20ml 나올 거야. 그치? V 구했네. A는 어렵지 않아요. 뭐라 그랬냐면 V를 알고 있으면 A는 모든 부피의, 그러니까 1과 2의 부피가 100이라 그랬을 때 이걸 이용해 주는 거야. 자, 그러면 자, 부피가 20, 여기는 40, 여기도 40이에요. 그럼 40 플러스 6A가 100이라는 뜻이네. 40 플러스 6A가 100이라는 뜻이에요. A는 10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가 10이야. 10이니까 요 놈은 10을 대입하면 8mmol. 맞죠? 10을 대입하면 6mmol.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럼 2번 용액에서 2번 용액에서 X2-는 몇 미리몰이 될까요? 이게 몰수 비지 사실은 6대 4대 3. 그러면 이게 6mm몰이야. 얘가 8mm몰이래. 그지? 그러면 X2- 몇 미리몰? 12mm몰.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2번 용액에 X2-는 12mm몰이 됩니다. 자, 그러면 몰농도 구해봅시다. 몇 ml에 40ml에 몇 mm몰 있었어요? 12mm몰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예요? 10분의 3몰 농도. 자, 그래서 X 하나 구했어요. 자, B 구해야죠. 자, B는 일단은 X는 10분의 3인데 이렇게 혼합을 했기 때문에 이 농도는 10분의 3이 아니죠. 이해돼? 자, 그래서 일단 몰수부터 처리해보면 X2-가 6mm몰이에요. 알겠지? X2- 6ml. 그래? 그러면은 요거는 40분의 6몰 농도네. 그렇잖아. 음이온은 X2- 밖에 없는데 전체 부피가 40이었으니까. 그러면은 얘는 20분의 3몰 농도. 자, 그럼 여기가 얼마인가를 구하면 되겠다. 그지? 그러려면 얘네들은 반응을 시켜야죠. 이게 10이고 얘가 50ml야.
알겠죠? 예. 그럼 이제 3번 용기. x가 0.3인 건 알죠? 10분의 3이니까 0.3, 3, 4, 10이네. 그럼 H 플러스 몇 미리몰? 24. 이가산이잖아. 그제? 그 다음엔 X2 마이너스 12. 자, YOH 10ml입니다. 그래서 Y 플러스 2m몰, OH 마이너스 2m몰. 자, 그 다음에 G 플러스 0.3몰 농도 50ml니까 5, 3, 15죠. 그런데 G 플러스는 15m몰이 되지만 OH 마이너스 몇 m몰이야? 30m몰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반응시키자. 어디 보자. 없어지고 하고 남아있는 OH 마이너스의 몰수 몇 m몰이에요? 8m몰이에요. 그런데 음이온의 총 몰수는 20m몰입니다. 따라서 음이온의 몰수는 8m몰과 12m몰을 합하면 20m몰이 계산이 되겠죠.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음이온의 농도 100ml에 20 5분의 1인가? 오케이. 5분의 1. 여기는 5분의 1 몰 농도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5일 때가 2분의 30이고요. 그럼 5분의 1일 때는 얼마냐라는 것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B에 들어가는 값은 얼마야? 3분의 20이 들어가요. 그래서 B를 구했는데 그 B가 3분의 20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X는 3분의 10, 10분의 3, B는 20분의 3, 저기 3분의 20, 3분의 20, 답은 그래서 2번. 알겠어? 풀만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에서 만나게 되면 재빠르게 얘가 산성이만 파악하면 그 다음부터는 줄줄줄 풀려. 그 산성을 파악하기 위해선 어차피 얘를 이용해. 자, 봐. 데이터를 봐봐. 얘네들은 이렇게 주어졌잖아. 얘 없어. 그러니까 3번은 맨 마지막에 해야 돼. 3번 용액은 우리가 처음에 들이댈 수가 없어.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1번, 2번으로 판단하는데 1번의 액성이 산성이나 나왔다면 2번의 액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구나 라고 시작하면 돼. 그랬을 때 음이온과 양이온의 몰수가 2분의 3? 그럼 늘려. 그럼 답이 보여. 주로 이 B들은 문제 나오는 애들의 실제적인 몰수 B로 나오지가 않아. 2분의 3 나오면은 늘리라고. 늘리라는 게 뭔지 알지? 4분의 6, 6분의 9로 늘리다 보면 숫자들이 딱 튀어나와. 자, 그런 의미에서 19번도 풀어볼게요. 19번도 안 어려워. 이 문제거든요. 자, 19번 문제는 A하고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된답니다. 자, Bxg이 들어있는 실린더에 A의 질량을 달리하여 집어넣었더니만 B가 어떤 일정량이 있는 거지. 실린더에 이제 A를 집어넣는 거고. 되게 얍스럽지 않냐? 보통은 A가 있고 B를 집어넣는데 아주 학생들이 헷갈리게 하려고 B를 있고 A를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2에서 반응 후 남아있는 B의 질량은 이라 그랬으니까 뭐가 한계 반응물이야?
A가 한계 반응물. 그 다음엔 3에서 반응 후 A의 질량의 4분의 1배이다. 그러면 뭐가 한계 반응물이야? B가 한계 반응물. 그러면 3이 B가 한계 반응물이면 당연히 4도 뭐가 B가 한계 반응물이 되는 거야. 그러면 반응이 어디서 끝났냐면 요쯤에서 끝났어. 1과 2 사이. 다시 말하면 A의 질량이 2W와 3W 사이에서 반응이 완결된 거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럼 반응을 한번 써볼게. 첫 번째 1번이 1번 A가 Wg이고 B가 Xg이야. 근데 A가 한계 반응이니까 W 반응하고 얘는 X는 반응한 게 아니라 얼마 반응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반응했어요. 그죠? 뭐 C가 생성이 됐겠죠. C가 얼마가 생성되냐 이거야. 막막해지네. 그지? 막막할 거 없어. 밑에 있는 자료를 봐봐. 전체 부피분의 C의 몰수죠. 어차피 전체 부피는 뭐에 비례하게 돼 있니? 토탈 몰수에 비례하게 돼 있어. 결국 밑에 값은 토탈 몰수분의 C의 몰수야. 근데 C의 몰수가 잘 봐봐. 4, 8. 근데 이때는 A가 한계 반응물인데 A가 다 없어졌어. 근데 없어진 반응물은 생성물하고 비례관계에 있어요. W가 없어졌을 때가 4몰이라면 그러면 2W 없어질 때 8몰로 보면 되는 거야. 숫자가 너무나 좋게 나왔단 말이야. 이 얘기라고. 얘가 4몰만큼이 생성이 됐다 이 말이에요. 얘가 4몰인데 얘는 없고요. 그럼 얘는 몇 몰 남았다고 보면 되겠어? 3몰 남았다고 봐야지. 이제 2번 가볼까? 겨울에 니트를 입으니까 정전기 때문에 자꾸 글씨가 삐져. EW, X. 역시 마찬가지로 EW가 반응하고 얘는 얼만큼 반응했을 거예요. 그죠? 반응하고 나서 이제 생성된 게 얘가 8만큼 생성이 된 거야. 그럼 얘가 8만큼 생성이 됐지? 그지? 얘는 없는데 얘가 1만큼 남았겠지 뭐.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쓰는 숫자가 뭐냐면 다 몰수입니다. 알았죠? 그러면 9분의 8이 되는 거예요. 쭉 그렇게 가다가 4번을 가봐. 뭐 이제 3W 데이터가 없으니까 4번을 가는 거죠. 4번에서는 이렇게 돼요. (4W인데) 얘는 X. 여기서는 X만큼 반응을 했는데 얘는 얼마 반응인지 몰라. 하지만 남은 건 A니까 B가 한계 반응물이라. 그러면 생성된 C를 딱 얼마만큼 생성되는가 판단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지?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이 8분의 5라는 숫자를 봐봐. 8분의 5라는 숫자를 보게 되면 8분의 5라는 숫자는 전체 몰수분의 생성된 C의 몰수인데 생성된 C의 몰수가 5몰일 수 없거든. 그럼 어떻게 돼? 늘려 16분의 10으로. 그러면 선생님 이거 24분의 15는 안 돼요? 안 돼요. 24분의 15는. 왜 안 되냐면 어차피 EW 반응했을 때가 8이거든. 근데 EW와 3W 사이에서 반응이 끝났다고 생각했잖아. 그러니까 15가 되면 돼, 안 돼? 안 돼, 절대로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10이라고 놓으면 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여기는 10 만큼 생성이 된 거예요. 지금 빨간색은 몰수입니다. 자, 그럼 얘가 10이야. 얘는 없어. 그럼 얘 6만큼 남았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됐나? 자, 그러면은 이제 뭘 찾아가야 되냐면 x도 찾고 그 다음에는 a도 찾자. 먼저 개수부터 찾자. 여기 한번 봅시다. A가 2W만큼 반응했을 때 생성된 C가 8이에요. 그러면 반응한 물질의 양과 생성된 물질의 양은 비례야. 비례 관계 있어. 이게 10만큼 생성된 거 판단했지? 그지? 자, 그러면 요 안에 들어가는 건 몇 W가 돼야 돼? 몇 W? 2.5W. 그럼 2.5W가 반응하고서 남아있는 애는 몇 W가 돼야 돼? 1.5W. 자, 그러면 1.5W. 1.5W가 분자수 6이란 뜻이지? 그럼 2.5W는 얼마가 되지? 분자수로 바꾸면. 그렇지, 10. 10대 10. 10이 없어지고, 신물이 없어지고, 신물이 생성됐다는 뜻이니까 A와 C의 개수는 동일해. A는 2. 됐지? X 찾아야지? X 찾으려면 3번이 필요해요. 여기는 비관계 반응물이니까 X 없어지고 없어졌을 거예요. 그 다음엔 자 이거 얼마가 돼야 돼? 10 돼야지. 아, 일단 여기 다 반이 끝났잖아. 그지? 그 10밖에 안 돼요. 여기 10이에요, 10. 얘가 10이에요. 여기 몇 W? 2.5W. 동일하죠? 없고 0.5W. 그런데 여기 줄친 거 뭐라 그랬니? 2에서 반응한 B의 질량은 3에서 반응 후 남은 A의 질량의 4분의 1배이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얘가 몇 W란 뜻이에요? 8분의 1W란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한 개가 1몰이 8분의 1W 생각하면 돼. 그러면 보자. 개수비가 1대 2지? 그럼 얼마 없어져? 4만큼 없어지는 거야. 그치? 그럼 원래 얼마 있었어? 5만큼 있었다는 뜻이네. 그럼 1이 8분의 1W g이면 5는 몇 W g이 돼야 돼? 8분의 5W g이 돼야지. 맞아요? 그러면 A 얼마니? 2. X는 8분의 5W. 그치? 그러면 4분의 5W. 자, 봐봐. 선생님, 항상 그러잖아요. 웬만하면 미수를 안 잡아. 이거 미수 잡아서 푸는 문제가 아니야. 알았니? 동그라미. 일단 동그라미가 미수긴 해.
근데 문자로 처리하느냐 아니면 공란으로 주냐 굉장히 큰 차이다. 문자로 처리하면 헷갈려. 뭐지? 막 이러면 헷갈려. 그럼 이 문제의 가장 큰 키는 어디 있니? 여기 있어요. 16분의 10으로 빨리 처리해 줘야 돼. 4몰, 8몰로 빨리 처리해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능이 킬러 문제를 만들어도 막 뭐 시대인재 문제 모양으로 막 그냥 시대인재는요 이렇게 못 풀어요. 세워야 돼요. 그때 나중에 풀어볼게요. 근데 대부분의 수능 난이도의 문제들은 식을 굳이 세울 필요가 없는 문제가 대부분이야. 알았어? 그걸 꼭 여러분이 알아두세요. 더 어려운 문제도 우리가 연습은 하긴 하겠지만 근데 맨 처음부터 그렇게 연습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안 돼. 그러면 항상 방정식을 세우고 앉았어. 알았어? 처음에는 그렇게 안 하다가 진짜 어려운 문제에선 수식을 세우는 방법을 갖다 연구를 해야 되는데 맨 처음부터 닥치고 쉬운 문제부터 식을 세워. 그러다 보니까 뭐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런 연습들을 여러분 스스로 하라고. 여러분 스스로. 그래서 이거 선생님 수업에 나의 강점은 되도록이면 미지수를 안 세우는 강점이 있는데, 그렇게 보면 또 제대로 맞는 추론인데도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수글식을 채우니까 저건 뽀록으로 푸는 거. 뭘 뽀록으로 풀었어? 내가 뽀록으로 풀었어? 정확한 논리를 가지고 풀었지? 그치? 그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근데 화학으로 풀어야 되는데, 화학을 수학으로 풀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 알았어? 자, 19번 어떻게 푸는지 알겠죠? 그러면 18번까지 풀고 끝내자. 18번 또 풀어야지. 재밌죠? 안 재밌냐? 왜요? 재밌잖아. 맨날 4시 문제 풀다가 이런 거 풀면 안 재밌냐? 야, 생각해봐. 이런 문제가 한두 문제씩 나와줘야지 니들이 공부한 효과가 있지. 맨날 이런 거만 풀래? 뭐 암모니아는 뭐 어디에 도움이 됐니? 뭐 이런 거 풀래? 자꾸 하다 보면 재밌어져. 야, 공부 막 하다가 수학 문제가 어느 순간에 재밌어진 적 없어? 표정은 하나도 없구나. 그래. 이렇게 화학도 풀다 보면 재밌어져. 나 뭐 생원보다 화원이 낫다, 야. 생원은 재밌어 줄 수가 없어. 그렇잖아. 이건 뭘 물어보는지 몰라. 근데 화학원은 풀다 보면 재밌어져. 18번. 용나무이다, 이거. 그지 같은 새끼들. 이럴 거면 앞에 3점으로 갖다 놓던가. 2점 해놓곤, 수학 문제를 만들어 놨어요. 자, 제일 눈에 띄는 힌트가 뭐야? 이거 띄어? 눈에? 오케이. 또. 요 자료가 눈에 띄어야 돼. 알겠지? 이 자료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단위 질량당 Y 원자 수를 뜻해요. 그러면 얘가 단위 질량당이니까 질량분의 Y 원자 수죠. 보니까 질량이 주어졌어요. 맞죠? 55W, 23W. 이걸 이용해서 55W, 그 다음 Y 원자수인데 용기 가. 23W, Y 원자수인데 용기 나. 이게 23대 11이라는 게 주어진 자료예요. 자, 그러면 가와 나에서 Y 원자수를 원자수 B를 계산할 수 있어요?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몇 대면? 5대1이지? 그래. 여기서 이런 센스가 있어야 돼. 5대1은 홀수잖아. 그치? 짝수가 좋아. 근데 홀수는 왜 안 하냐면, 자, 분자 기체가 두 가지 기체야. 그지?
그럼 y 원자수를 5일로 놓으면 여기가 이제 분수가 나와야 돼. 몰수가. 그지? 그럴 땐 조금 이렇게 센스를 발휘해서 10대 12로 놓으세요. 알겠죠? 12로 놔. 자, 됐다. 자, 12로 놨다. 자, 12로 놓으면 일단은 얘 분자가 일몰이 있다는 뜻이에요. XY2 하나밖에 없잖아, Y는. Y는 XY2밖에 없으니까. 1로 놓으면 되는 거. 그치? 그러면은, 얘. X가 5개고, Y가, G가 있어요. G. 8개. G가 8개네. 그치? 그래서 2 갖다 놓을까? 그럼 8분의 5가 나와, 안 나와? 나온다. 맞지? 오케이. 여기 10개야. Y가 10개. Y 10개 어떻게 하면 되나? 3, 4. 근데 이게 어렵지 않은 얘기야. 왜냐하면 G가 16개거든. 그러니까 4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다음엔 X는 당연히 앞에 있는 XY2에만 있으니까 3이 딱 떨어지잖아. 이거를 문자를 잡고 앉았어. 미친 거 아니야? 이걸 이게 잡는단 말이야. 이걸 A로 잡고 B로 잡고 이 지랄을 한다고. 그럴 필요가 없는 문제. 그래 끝나면 끝났잖아. 일단은 됐어. 자, 먼저 기억. 가에서 질량. XY 질량을 찾으려면 뭘 찾아야 돼? 원자량이 필요하죠. 원자량. 그럼 나 봐봐, 나. X, Y 질량 여기 있네. 15대 16. 자, 몰수. X 몇 개 있어요, 나에? X 몇 개 있냐고? 5개. Y는 몇 개 있어요? 2개. 몰 질량 3대 8. 지금 뭐하고 뭐의 몰 질량을 비교한 거지? X와 Y의 몰 질량. 그럼 가에서 X의 질량. X 몇 개 있어요? 가에서 X 3개 있나? 3 곱하기 3. Y 10개 있죠? 그죠? 그러면 8 곱하기 10 땡. 니은 맞죠? 여기 더하면 7 더하면 3 7분의 3. 그래,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왜 내가 욕을 하냐면 디귿 때문에 욕을 하는 거야. 뭐 구하면 돼요. 근데 수식이 좀 너무 그지 같아서. 자, X하고 XY는 아는데 G는 모르니까 여기에 있는 얘네들을 이용해 가지고 G를 찾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알겠지? 자, 일단 XY2가 얼마가 돼요? 19. 아니, 이건 알잖아. XY2 19라는 건 알잖아. 이걸 이용하니까. 그치? 그러면 가. 19짜리가 3개 있으니까 57에다가 Y가 4개 있네요. 48에 32. G는 16개 있으니까 16G대. 그 다음에 XY2 1개 있으니까 나에서는 19에다가 더하기 X가 4개 있죠? 그럼 4, 3, 12. 그럼 8G. G 8개 있잖아. 얘가 몇 대 몇이야? 55대 23. 자, 시작. G 구해봐. 암산이 가능한가 보지? 대단한데? 니들 진짜 웃긴다. 야, 암산이 가능하지도 않은데 암산을 하려고 그래. 빨리 구해봐. 암산이 되는구나. 나 암산 안 했는데. 난 무려 계산기도 썼는데.
나 빨리 오고 집에 가자. 이거 계산해요? 응? 아니에요. 계산해야죠. 계산해야 내가 왜 욕을 하는지 알 거 아니야. 소라 얼마 나왔어? 승규 나왔어? 안 나왔어? 아, 배고파. 얘 수업 끝나고 밥 먹으려고 그랬는데 애들이 빨리 안 끝내주네. Z 점수 아니죠? 너 안 나와요. 예, 정수 안 나와요. 분수로 나오면 나와요. 분수 안 예쁘죠? 응? 안 예쁘죠? 몇 번? 분수 예쁘게 나와요? 안 예쁘게 나와요. 이게 맞아요? (4분의 19)예요. 나왔어요? 네, 나온 사람이 있고 안 나온 사람이 있고. 자, 집에 가서 4분의 19가 나오나 봐. 알았지? 그러면 지금 제가 줄친 거 이렇게 해가지고 분자량을 x하고 y하고 g를 갖다 따지면 몇 대 몇 대 몇이야? 12대 32대 19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래서 주어진 디귿 보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 y의 원자량이 32니까 32 플러스 19죠? 그죠? x는 12가 되는 거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17분의 4가 나오면 맞을 거야. 알겠지? 그래, 그래서 내가 왜 욕하는 줄 알겠어? 이걸 왜 냈냐고. 이걸 낼 이유가 없잖아. 내가 19번, 20번은 욕도 안 했어요. 괜찮았어요. 근데 18번이 문제야. 내가 리코멘드 할 수 있는 건 매번 6월, 9월 지금 수능까지 18번에서 이상한 문제 갖다 놔. 알았지? 19번 풀고 20번 푼 다음에 18번 풀어. 아니? 근데 이게 이제 무슨, 뭐냐면 뭐 이런 거지. 몰과 화학 식량의 단원. 그러니까